233.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입니다. 234.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로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 있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설날입니다. 235.4대 명절의 하나로 일정 기간 불의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유래된 명절은 무엇입니까? 한식입니다. 236. 음력 5월 5일 단오떡을 해먹으며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단오입니다. 237.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한가위라고도 부르며 햅쌀과 핵과일로 차례를 지내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추석입니다. 237. 음력 8월 15일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조상님께 올리고 그 해 농사에 대해 감사하는 풍습이 있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추석입니다. 237. 음력 8월 15일 온 식구들이 고향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우리나라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추석입니다. 238. 새해를 맞아 우서른께 인사하는 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배입니다. 238. 설날에 깨끗한 옷이나 한복을 입고 우서른께 새해 인사를 하면서 하는 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배입니다. 239.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차례입니다. 239.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것으로 설날이나 추석에 지내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차례입니다. 240. 음력 1월 15일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으로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며 부럼 깨물기, 달집 태우기 등을 하고 오곡밥, 약밥 등을 먹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정월대보름입니다. 241.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붉은 팥이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 팥죽과 시루떡을 먹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동지입니다.
242. 대표적인 채소 발효식품으로 소금에 절인 배추와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김치입니다. 243. 겨울 동안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김장입니다. 244. 김치찌개를 끓일 때 필요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김치, 돼지고기, 두부, 파, 물 등입니다. 245.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 음식은 무엇입니까? 된장입니다. 245. 콩으로 만든 메주를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전통 양념은 무엇입니까? 된장입니다. 246. 된장찌개를 끓일 때 필요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된장, 두부, 호박, 멸치, 파, 물 등입니다. 247. 찹쌀에 고춧가루, 엿기름, 메주가루 등을 섞어 발효시킨 한국의 전통 조미료는 무엇입니까? 고추장입니다. 248. 밥에 나물 고기 고명 등을 넣어 참기름과 양념으로 비빈 밥인 이 음식은 무엇입니까? 비빔밥입니다. 248. 우리나라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 가지 재료와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비빔밥입니다. 249. 쇠고기 등을 얇게 저며서 양념에 재웠다가 불에 구워 먹는 요리인 이 음식은 무엇입니까? 불고기입니다. 250. 찹쌀, 차조, 붉은 팥, 찰수, 수거문, 콩 등을 섞어 5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오곡밥입니다. 251. 팥을 푹 삶아서 체에 으깨어 거른 물에 쌀을 넣고 쓴 죽으로 동짓날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팥죽입니다. 251.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팥죽입니다. 252.
달걀,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어서 고아 만드는 음식으로 원기를 돕는다 하여 여름철 복날에 가장 많이 먹는 보양식은 무엇입니까? 삼계탕입니다. 253. 밥을 엿기름으로 삭혀서 달고 시원하게 마시던 전통 음료는 무엇입니까? 식혜입니다. 254. 생강이나 계피를 달인 물에 설탕이나 꿀을 넣고 끓여서 식힌 다음 기호에 따라 곶감이나 잣을 띄워 마신 전통 음료는 무엇입니까? 수정과입니다. 255. 유밀과의 하나로 밀가루를 꿀이나 설탕에 반죽하여 납작하게 만들어서 기름에 튀겨 물들인 것으로 흔히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놓는 우리나라의 전통 과자는 무엇입니까? 한과입니다. 256. 설날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떡국입니다. 256. 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으로 주로 설날에 먹으며 이것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떡국입니다. 257. 추석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257. 맵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콩, 밤, 깨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떡으로 추석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258.17세기 후반에는 일본 조선 중국 동아시아 교역의 핵심이 되었고 뿌리 모양 사람처럼 생긴 약초는 무엇입니까? 인삼입니다. 259.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국수입니다. 259. 밀이나 메밀과 같은 곡물을 가루내어 반죽한 것을 가늘게 만든 후 국물에 말거나 비비거나 볶아 먹는 음식의 총칭으로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국수입니다. 260. 미역으로 끓인 국으로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주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미역국입니다.  261.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은 무엇입니까? 한복입니다.
261.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으로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명절, 경사 등에 입는 전통적인 옷은 무엇입니까? 한복입니다. 262. 우리나라 고유의 겉옷으로 한국 복식에서 외출할 때 가장 위에 입는 옷은 무엇입니까? 두루마기입니다. 263. 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쓰던 것으로 위는 대개 육각 모양이며 아래는 둥글고 보통 비단으로 만들고 구슬로 꾸민 것은 무엇입니까? 족두리입니다. 264. 혼인한 남자의 전통적인 머리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모두 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감아 맨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투입니다. 265. 옛날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의관으로 태가 넓고 둥근 모양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십니다. 266. 천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발을 따뜻하게 하고 맵시 있게 신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선입니다. 267. 볏짚으로 새끼를 꼬아 날을 삼고 총과 돌기총으로 울을 삼아 만든 신발은 무엇입니까? 집신입니다. 268.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옥입니다. 268. 우리나라 전통 가옥으로 난방을 위한 온돌과 마루, 기와, 처마가 있어 더위와 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집은 무엇입니까? 한옥입니다. 269.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으로 바닥에 구두를 깔고 불을 지펴 돌을 달구어 난방하는 우리 고유의 주거 문화는 무엇입니까? 온돌입니다. 269.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구조로 구두를 통해 온기를 전하는 난방 장치는 무엇입니까? 온돌입니다. 269.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열기가 방바닥 아래의 빈 공간을 지나면서 구들장을 덮이고 따뜻해진 구들장의 열기가 방 전체에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난방이 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돌입니다. 270.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로 들어올린 방과 방 사이의 넓은 공간이며 습기나 지열 혹은 해충이나 짐승을 피하기 위해 거주 공간을 구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루입니다. 271. 지붕을 이는 데에 쓰기 위하여 흙을 굽거나 시멘트 따위를 굳혀서 만든 건축 자재이며 눈과 빗물의 침수를 차단하고 이를 흘러내리게 하여 지붕 제목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경관과 치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와입니다. 272. 한옥 외벽 경계선 바깥쪽으로 노출된 지붕의 일부분으로 비바람으로부터 벽체를 보호하고 뜨거운 볕을 가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마입니다. 273.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로 구전으로 전승되고 재창조되어 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리랑입니다. 274.3대 아리랑을 말해보세요.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입니다. 275. 한 명의 소리꾼이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 말,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내는 공연 예술은 무엇입니까? 판소리입니다. 275.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모든 예술의 결집체인 종합예술로서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판소리입니다. 276. 한 사람 이상의 연기자가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린 채 다른 인물이나 동물 등의 역할을 맡아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극의 형태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춤입니다. 277.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로 손과 발을 이용해 공격 또는 방어하는 무도로 신체 단련을 위한 목적과 함께 정신적 무장을 통한 올바른 정신 수양을 중요시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권도입니다. 277.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우리나라의 전통 운동으로 손과 발 등을 사용하여 차기, 지르기 등의 기술을 구사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태권도입니다. 278. 꽹과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도록 편성한 음악은 무엇입니까? 사물놀이입니다. 279.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 네 가지 식물을 일컫는 말로 고결함을 상징으로 하는 문인화의 대표적 소재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군자입니다. 280. 한국 고유의 기법으로 뜬 독특한 종이로 당나무 껍질을 원료로 만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지입니다. 281.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한국 전통 무술은 무엇입니까? 태견입니다. 282. 옛날 팥, 콩, 메주 등을 가루로 갈았던 기구는 무엇입니까? 맷돌입니다. 282.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로 둥글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고 윗돌에 갈 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돌려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맷돌입니다. 283. 임신 중에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고 나쁜 생각이나 거친 행동을 삼가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는 태중 교육은 무엇입니까? 태교입니다. 284.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출산 전의 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보살피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산후조리입니다. 285. 밝은 보름달이 뜬 밤에 수십 명의 마을 처녀들이 모여서 손을 맞잡아 둥글게 원을 만들어 돌던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강강술래입니다. 285. 추석에 주로 하는 전통 놀이로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서 돌며 놀이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강술래입니다. 285.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서서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노래하던 것에서 유래한 놀이는 무엇입니까? 강강술래입니다. 286. 두 패로 나누어 굵은 줄을 서로 당겨 자기 편으로 끌어온 쪽이 이기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줄다리기입니다. 286.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줄을 마주 잡고 당겨 힘을 겨루는 놀이로 협동심과 단결력을 기르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줄다리기입니다. 287. 많은 인원이 두 편으로 나뉘어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 승패를 겨루는 경기는 무엇입니까? 줄다리기입니다. 288.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우리나라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씨름입니다. 289.
4개의 육가락을 던지고 그 결과에 따라 말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윷놀이입니다. 289.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놀이이며 4개의 육가락을 던져 나온 결과로 도, 개, 걸, 윷, 모를 정해서 말을 움직여 모든 말이 먼저 최종점을 통과하면 이기는 민속놀이는 무엇입니까? 윷놀이입니다. 290. 제기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차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제기차기입니다. 291. 설날에 하는 전통 놀이를 말해보세요.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입니다. 292. 추석에 하는 민속놀이를 말해보세요. 강강술래, 줄다리기, 가마싸움 등입니다. 293. 한국 전통 놀이를 말해보세요. 강강술래, 줄다리기, 씨름, 윷놀이 등입니다. 294.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 이외에 더 넓은 범위의 친족원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가족을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가족입니다. 295.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소가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핵가족입니다. 296. 남편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아버님입니다. 297. 남편의 형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아주버님입니다. 298. 남편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미호는 도련님, 기호는 서방님입니다. 299. 남편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어머님입니다. 300. 남편의 누나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형님입니다. 301. 남편의 여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아가씨입니다. 302. 아내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장인어른입니다. 303.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형님입니다. 304. 아내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처남입니다. 305. 아내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장모님입니다. 306. 아내의 언니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처형입니다. 307. 아내의 여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처제입니다. 308. 부모와 자녀 간의 촌수는 무엇입니까? 일촌입니다. 309. 형제자매 간의 촌수는 무엇입니까? 이촌입니다. 310. 나의 자녀와 남편 형제자매 또는 나의 형제자매의 자녀와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촌입니다. 310. 남편 또는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부릅니까? 사촌입니다. 311.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기로 서약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혼식입니다. 311.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혼식입니다. 312.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로 일련의 의례인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입니다. 312.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로 주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이한 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입니다. 313.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돌아간 이를 추모하는 의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사입니다. 313.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음식을 차리는 것으로 돌아가신 다음 해부터 매년 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사입니다. 313.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사입니다. 314. 전통사회에서 남자들의 성인식에 해당하는 유교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관례입니다. 315.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하는 기념 행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백일잔치입니다. 315.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을 때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하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100일잔치입니다. 316. 아기가 태어나고 1년이 되었을 때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생일에 축하하는 의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잔치입니다. 316.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하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돌잔치입니다. 317. 첫 돌상에 실, 돈, 쌀, 책 등을 올리고 아이에게 마음대로 골라잡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잡이입니다. 317. 첫 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잡게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잡이입니다. 318. 사람이 태어나서 60년 만에 맞는 생일을 가리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갑잔치입니다. 318. 사람이 태어나서 만 60세가 되는 해에 오래 살기를 기원하며 벌이는 잔치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갑잔치입니다. 319. 나이 70세, 70살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칠순잔치, 고희연입니다. 319. 사람이 태어나서 70세가 되는 해에 오래 살기를 기원하며 벌이는 잔치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칠순잔치, 고희연입니다. 320. 나이 80세, 80살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팔순입니다. 321.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으로 내는 돈은 무엇입니까?
축의금입니다. 322. 장례식 등 슬픈 일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으로 내는 돈은 무엇입니까? 조의금입니다. 323. 상주를 조문하는 상례 의식으로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문상입니다. 324.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관습의 체계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절입니다. 325.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자신보다 나의 지위가 높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각자의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존댓말입니다. 326.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없는 말로 상대방이 친구이거나 아랫사람 또는 어린이인 경우에 사용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통 말입니다.